사랑을 어렵게 만드는 불안정 애착이라는 건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긍정적이냐, 나에게 부정적이냐, 또 남에게 긍정적이냐, 또 남에 대해서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애착으로 나뉘는데 나한테도 긍정적이고 남한테도 긍정적이라면 그것이 안정적 애착이라고 부르고, 부정적인 태도가 하나라도 끼어 있으면 그것은 불안정 애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한테는 긍정적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세상이 좀 못 믿을 세상으로 보인단 말이죠. 저 사람도 이상한 것 같고 저 사람도 이상한 것 같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아요? 나 혼자 있는 건 괜찮아. 내가 나랑 밥 먹고, 내가 나랑 여행 다니고, 내가 추천해준 영화 내가 보고 이러면 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람들을 좀 피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지나치게 편애하고 누군가와 있는 것을 지나치게 불편해해요. 이런 분들을 우리는 회피형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이런 분들 볼 수 있냐면, 저는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하는 그 오래된 사랑 영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처 입은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보통 사랑 영화에서 상처 입은 남자 주인공들이 회피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로 말 없고, 그냥 이렇게 무뚝뚝하고, 왜 그랬어? 물어보면은, 그냥 그랬어. 그냥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세요. 그저 그랬어. 그냥 그랬어. 이런 분들 많고, 흔한 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로는 남자 사춘기 소년 생각하시면 돼요. 사춘기 남자들. 이때 완전히 그 테스토스테론이 빵빵하게 나오거든요. 이 친구들은요, 말을 안 해요. 대화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병원에도 엄마들이 데리고 오면요, 늘 똑같아요. 늘 똑같아요. 엄마들이 데리고 와서 애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나가죠. 너 선생님한테 다 얘기해. 다 네가 이때까지 힘들었던 거, 엄마한테 말 못했던 거 선생님한테 다 얘기해. 그러고 나가요. 그러고 저는 애를 만납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이때는 뭔가 이렇게 좀 자기 자신 말고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사춘기 소년과 대화할 수 있는 건 제 생각에는 사춘기 소녀밖에 없다고 봐요. 사춘기 소년이 중년의 남자와 자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다는 거, 이거는 거의 환상이죠. 어쨌든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회피성입니다. 뭔가 이렇게 애잔하고 뭔가 도와주고는 싶은데 막상 소통이 잘 안 되고 말을 잘 안 하니까 이거 참 대화하기가 힘들고, 또 그렇다고 그냥 두기에는 애잔하고. 제가 좋아하는 웹툰 중에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웹툰이 있거든요. 유미의 첫 번째 남자친구 구웅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좀 그런 이미지예요. 뭔가 이렇게 항상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예상치 못한 위험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늘 한 발 물러서는 거리를 둔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려면요, 어느 정도는 그런 모습을 좀 놔둬야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좀 대화하는 것보다, 친밀한 것보다는 거리를 좀 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저게 더 편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걸 인정을 해줘야지, 이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더 가까이 얘기해 하면은 더 빨리 도망가요. 이분들은 평생 피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피하는 것만큼은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거부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분들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리는 두기는 잘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외로움이 더 커지거든요. 친밀감의 욕구가 있기는 있는데 상처가 두려워서 멀어지다 보니까 엉뚱한 것에 친밀감이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가 이제 책 제목 같은 거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미쳐라라고 하는 책들이 많거든요. 재테크에 미쳐라, 내 집 마련에 미쳐라, 기쁨에 미쳐라, 공부에 미쳐라, 경매에 미쳐라. 하여튼 뭔가 이렇게 우리는
미치고 집중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에 쏙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특히 일 중독에 많이 빠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공부 중독 권하는 사회, 또 나이가 들어서는 일 중독 권하는 사회다 보니까 일하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서 일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는 사랑을 또 못 녹여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분들에게는 꼭 건강에도 꼭 관심을 좀 가져달라. 뭐 일도 중요하고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할 수 있으니까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좀 챙기려면 또 일보다는 인간관계에도 관심을 어느 정도 가져달라. 이 정도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대되는 경우가 있죠. 아까는 회피형 같은 경우는 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남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던 분들이었고, 반대로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계세요. 뭔가 사랑에 대한 상처가 있고 성장 과정에서 상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갖는데 반대로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아까 말한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능력해, 나는 약해, 나는 불쌍해, 이런 자기인식을 갖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고, 나는 약하지만 남들은 강해 보여요. 남들은 뭔가 현명한 것 같고 뭔가 결정도 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책을 많이 하시지만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꼭 기대려고 하세요. 내가 혼자서 결정했다가는 안 좋은 일이 생길 게 분명하니까 남들한테 의견을 자꾸 물어보고 결정해달라고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회피성과 반대로 계속 좀 따라다녀요.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죠. 왜냐, 혼자서 영화를 본다. 내가 나랑 영화를 봐? 내가 권한 영화를 봐? 이러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이에요. 진로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래를 어떻게 예측을 해?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자꾸 청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을 못 믿다 보니까 주변에 누가 항상 있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또 뭐가 문제냐? 결국은 이 사람한테 의존도 해보고 저 사람들한테 기대 보는데 과연 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줄, 기대에 부응해줄 그런 강한 사람이 세상에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처음에는 의존적이다 보니까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을 수는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도 세상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도 기댈 때가 필요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위로도 받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 싶은데 계속 자기한테 기대고 해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의존적인 분들이요, 고집이 세요. 이상해요. 그래서 질문은 많이 해요. 그래서 친구한테 밤늦게, 야, 나 진짜 지금 연애 문제가 생겼는데 내 얘기 좀 들어봐봐 하면서 밤새도록 자기 연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지금 썸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막 나한테 뭐 커피도 갖다 주고 웃어주고 사탕도 주고 잘 가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어. 근데 그게 좀 애매해. 이거 진짜 그린라이트야 아니야 물어봐. 듣고 보다 보니까 그린라이트 아닌 것 같아. 그냥 친절한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그냥 원래 친절한 사람 같아. 그러면 또 그건 아니래. 아니, 왜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존을 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또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을 한 것도 자기 결정이기 때문에 또 못 믿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물어봤지만 네가 뭘 알겠니?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은 하지만 고집이 세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빨리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불안정 애착, 사랑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회피성인지 불안성인지 이렇게 나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회피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불안한 게 더 나아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뭐 회피형끼리 만났을 때
불안형과 회피성이 만났을 때, 불안과 불안형이 만났을 때 그나마 나은 건 어떤 거예요? 물어봐요. 정답은 뭐겠어요? 다 그냥 그게 그냥 그래요. 그냥 그저 그래요. 뭐가 좋겠어요? 회피하는 분들 두 분이 만나서 커플이 되잖아요. 부부가 되잖아요. 이분들 살벌하게 싸웁니다. 회피끼리 만났다. 부부 싸움을 하는데요.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요. 서로 안방에서 나와가지고 아침에 부엌에서 밥 먹고 출근해. 그리고 또 나와서 출근해. 부엌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또 서로 아는 척을 안 해요. 이게 막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루 이틀 가다가 지겨워서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피하는 분들은 평생 회피를 잘 하셨기 때문에 2달, 3달 동안 집안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요. 이런 분들이 왔다. 그럼 둘 다 회피성인 거예요. 이거 누가 잘했던 누가 먼저다. 그냥 두 분 다 회피라고 보면 됩니다. 한 분은 회피형이고 한 분은 불안형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불안형 분들은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고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싸우게 돼요. 싸움을 걸게 돼요. 회피하는 분들은 이쪽에서 자꾸 싸움을 거니까 문 닫고 나가버리죠. 그러면 불안 분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다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새벽에 들어와요. 회피형이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또 막 하죠. 그럼 또 나가요. 불안형은 계속 쫓아다니고 회피형은 계속 도망 다니고 이게 반복됩니다. 불안형과 불안형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화끈하죠, 이거는. 한번 싸우면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리고 서로 지칠 때까지 싸운 다음에 화해를 극적으로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든 지내다가 또 한 명 누군가가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불이 번져서 또 화끈하게 싸웁니다. 자기들끼리는 이게 우리는 화끈하다. 싸울 땐 싸우지만 또 사랑할 땐 또 화끈하게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진짜 병 걸립니다. 몸에 문제 생겨요. 그래서 불안정 애착끼리 만났을 때는 둘 다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안정형 애착을 취해야 됩니다. 특히 불안형 애착, 회피형 애착이 서로 만나서 계속 싸우다 보면 결국 회피와 불안이 혼합된 혼합형, 복합형 불안정 애착이 됩니다. 전체 인구의 한 3%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 만나면 정말 인생이 버거워지죠.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밥 먹을래? 그러면 나 밥 이제 지겨운데. 그러면 이제 면 먹으러 갈래? 나 밀가루 소화가 잘 안 돼. 그럼 뭐 고기라도 구워 먹을까? 나 다이어트 시작해가지고 못 먹잖아. 그러면 뭘 밥을 먹자는 건지 안 먹자는 건지 그러면서 괜찮아 나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하면서 또 아무거나 다 먹어도 안 된다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분들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헤어지려고 그러면은 다시 잘하겠다 그래서 만나자 그러고 또 만나면은 헤어지자는 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행동을 하고 그래서 불안과 회피가 혼합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는 프로불편러, 복합형 불안정 애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안정된 애착을 장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정의부터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많은 분들이 그저 마음속으로만 감정적으로만 사랑을 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물론 감정도 중요하겠지만 사랑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마음 자세예요. 마음 자세는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다 라고 나옵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만약에 내가 쌍꺼풀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쌍꺼풀을 소중하게 여겨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 자기는 다 좋아. 다 좋은데 자기 직업이 별로 안 좋아. 난 자기 직업이 좀 창피해. 이러면은 그게 사랑이라고 느껴지겠어요? 나는 자기가 다 좋은데 자기 얼굴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은 그게 사랑이라고 느껴지겠냐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든 내면이든 인간관계든 직업이든 그 모든 것을
아껴주고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겨주는 태도가 기반으로 깔려 있어야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으면 사랑이 완성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의 뇌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라는 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맞춰진다는 거거든요. 화를 내고 있으면 그 화를 내는 걸 이해해 줄 수 있어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태도는, 마음 자세는 소중히 여기면서도 우리의 뇌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이해. 저 사람이 화를 내면, 아, 그래. 당신 입장에서는 그 화를 낼만 하겠네. 그렇게 감정의 이해, 공감이 이제 이해 중에 하나니까 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뭘 하게 되겠어요?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도대체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렇게 화가 났어? 얘기를 듣다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도대체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궁금해서 그래.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구나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지 않는구나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과 발이 바빠야 됩니다. 사랑을 한다는 건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마음으로도 존중하고 있고 소중히 여기고 있고 뇌로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사랑이 완성되지가 않죠. 실질적으로 본인이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연구를 하고 있는 자세,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 사랑이라는 건 감정적으로만 막 달아올라가지고 막 집착하고 막 간섭하고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이해하려고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 나의 역할을 다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야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세 가지, 내가 사랑이 잘 안 되고 있거나 사랑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과연 나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따져보면 사랑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그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요, 안정된 애착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 크게 네 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안정된 애착을 가지려면 항상 적당한 거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예를 들면 둘이서 같이 춤을 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혼자 추는 춤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은 혼자 열심히 하면 돼요. 하지만 사랑은 혼자 열심히 하면 이것이 집착이 될 수도 있고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둘이서 마주 잡고 춤을 추는데 오늘 내가 정말 피를 받는 날이야. 그래서 내가 막 격하게 춤을 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치거나 내가 발이 밟히게 되겠죠. 그래서 사랑을 잘한다는 것은 안정된 애착과 안정된 관계를 지녔다는 것은 이 사람과 나의 적당한 거리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한 번에 될 일은 없어요. 내가 이 사람과 오늘은 좀 가까이 다가가도 되는 날인가? 오늘은 조금 멀어져야 되는 날인가? 저러고 있는 저 꼴을 그냥 좀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날인가 보다. 아니야. 오늘은 그냥 못 본 척 해주는 게 나은 날일 수도 있겠다. 오늘은 좀 다가가야 되는 날인가 보다 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재려고 노력을 해야지, 절대적인 거리 하나로만, 한 거리로만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너무 멀어지거나 너무 가까워져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늘 적당한 거리가 오늘은 몇 미터인지 몇 센치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가갈 때는 어떻게 다가가겠어요?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더 들어가도 될까요? 더 다가가도 될까요? 괜찮네요 하면서 들어가고, 멀어질 때는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하고 멀어질 줄 아는
이 거리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이 안정적 애착이니까 절대적인 거리가 아니라 탄력적으로 움직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에 대한 환상에서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사랑은 정말 강력하고 사랑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랑과 관련된 신화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얘기 아시죠? 야수가 있는데 막 그 깊은 산 속에 살고 있는데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나서 막 사랑 가득한 키스를 하고 나면 야수가 막 미남 왕자님으로 변한다더라. 뭐 이렇게 바보 온달 장군이 있었는데 우리 그 공주님이 잘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장군이 됐다더라. 이런 신화에 빠져서 환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뭐 개구리가 마법에 걸렸었는데 개구리가 사랑을 받으면은 멋진 왕자님으로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지금은 개구리 수준이지만 야수 수준이지만 내가 사랑을 듬뿍 주면은 이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게 환상일 뿐만 아니라 괜한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중독을 하다 보니까 도박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다 보면 그 가족들이 내가 사랑을 주지 못해서 이분이 그 병에서 뭐 헤어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쓸데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뭔가가 사랑이 중요하긴 한데 인간의 사랑은 완벽할 수도 없고 전지전능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채워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해줄 수는 없어. 뭐 이게 또 돼버리면 또 서운하죠. 그래서 항상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추구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추구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한다면 어쨌든 최선은 다해야 됩니다.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남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어보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사랑이 잘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결국은 애착의 문제는요, 불안정 애착의 문제는 안정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회복이 됩니다. 불안정 애착, 불안한 사람, 회피하는 분들, 자존감이 낮은 집단, 이런 분들끼리 섞여 있을 때는 그냥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하고 세상 모두 불행한가 봐, 이게 세상인가 봐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안정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을 만날수록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그런 성숙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결국은 내가 지금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보다는 좀 더 성숙한 행동을 할수록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성숙한 삶을 사느냐?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이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냐면 결국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탓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남 탓을 한다. 이게 미숙한 겁니다. 그러면은 남 탓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책을 하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이것도 미숙한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남 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탓을 하는 것도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일을 처리를 해야 내가 좀 발전할 수 있을까?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시련이나 불편한 일들이 생겼을 때 무언가 생산적인 과정을 이끌어내는 경우, 이거를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많죠. 우리 뭐 매일매일 다사다난한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는 이 일을 계기로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제가 사진을 하나 소개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제 사진입니다. 잘 안 같지만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난 척을 하나 해라 그러면 전 이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일 힘들 때였어요. 제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란 사람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너무 분노가 막 올라오던 시절입니다. 화가 좀 많이 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연히 운동, 킥복싱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막 나고 막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보면서 밤마다 그냥 막 샌드백을 막 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화가 난 시절이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운동을 한 시절이 됐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산성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화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숙한 사람이고 이 성숙한 사람을 자꾸 만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다 보면 사랑력이 올라가는 거죠. 또 성숙한 방어기제 중에 하나가 유머입니다. 근데 유머는요, 웃기는 거잖아요. 이건 좀 어려워요, 솔직히.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존경하는 직업군요, 코미디언들입니다. 개그맨들이에요.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예술로 승화시키고, 스포츠로 승화를 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세상에 대해서, 실연에 대해서, 나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그것이 안정형 애착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안정형 애착을 갖추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피하기입니다. 도망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안정형 애착을 가져서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호모사피엔스가 한 번에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인간의 숫자가 80명에서 100명 사이라고 해요. 우리는 전화기에 수백 개, 수천 개의 전화기를 저장을 할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머릿속에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인간의 수는 한 80명에서 100명밖에 안 돼요. 정말 가까운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지, 이 사람들과 다 좋은 관계를 가져야지 하는 것도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또 누군가와 맞을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못 견디는 것, 내가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좋아하는 것, 참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서라도 체크를 좀 해가면서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랑하면은 어려운 이야기죠. 저도 이런 강연을 준비하고 사실 이런 글을 쓰면서 제일 눈앞에 어른거리는 분들이 진료실에서 저를 만났던 분들이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다정하거나 친절하거나 이런 게 늘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진료실이라고 하는 짧은 만남 속에서 사랑을 이렇게 전해드려야 되는데 저조차도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되면 이걸 좀 승화시켜 볼까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류라고 하는 게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는 가장 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위에 항상 살았었고, 왜 땅만 내려가면 맹수들의 공격을 받으니까 나무 위에서 숨어 살았고, 먹을 것을 찾으러 다른 곳으로 가려면 혼자 못 가고 한 20명, 30명, 100명까지 이렇게 군집을 이뤄서 이동을 했다고 해요. 마치 다랑어 떼가 이렇게 이동할 때 수십만 마리, 수억 마리가 막 같이 이동을 하거든요. 저는 그 다랑어 모습이나
이 초기 인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나 혼자 있으면 위험한 것이고 옆에 누군가랑 같이 팔짱을 끼고 비비면서 너와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마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유전자에 남아있는 본능이기 때문에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아무 준비 없이 온 집안 식구들이 집에 뭉치게 됐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집집마다 난리예요. 엄마 아빠는 갑자기 난데없이 재택근무를 하게 됐고요. 애들도 학원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다 보니까 아무 준비 없이 4인 가족이 모여가지고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집이 많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시련인데 아무쪼록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좀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런 동영상도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